네, 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 뉴스 시간입니다. 이정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오늘 이야기는 앞서 변성환 부산시장 대행 인터뷰 때 잠깐 나온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네. 어떤 이야기인지 오디오로 잠시 만나보시죠. 방역 지침 때문에 생계가 걸린 가게 문도 닫고 있는 와중에 몇몇 교회들은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탄의 계략에 맞서야 한다며 대면 예배를 열었던 부산 세계로 교회는 오늘도 1,000명 넘게 모였습니다. 아, 이 교회 얘기죠? 네, 방금 들으신 오디오는 어제 JTBC 뉴스의 한 부분인데요. 네. 부산 강서구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로 교회 이야기입니다.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부산시로부터 6번이나 고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1,000명이 넘는 대면 예배를 열었는데요. 실제로 이 교회는 지난 3일에도 1,000여 명이 넘는 대면 예배를 열었습니다. 네. 방역 지침, 즉 1차 위반이에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이때 부산 강서구청은 1차 경고 행정처분을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안 했어요. 네. 또 지난 1월 7일에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죠. 지난주 목요일에는 야외 집회 같은 경우는 50명 미만으로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국에서 모인 100여 명이 넘는 교회 관계자들이 이 교회 앞마당에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반대한다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대면 예배를 하겠다라는 집회를 가졌는데 2차 위반이죠. 2차 위반이면 10일간 운영 중단 행정처분이 내려져야 됩니다. 하지만 현장에 집회 현장에 공무원들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구두 경고만 하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이쯤 되면 뉴스를 보면서 야 아무리 교회라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해당 주무가 이제 부산 강서구청이 되는 건데 강서구청이죠. 강서구청이 좀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강서구청과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얼마 전에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이 했던 인터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네. 오디오로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국회하고 교회하고 뭐 틀립니까? 그것도 몇백 명이 있잖아요. 종교시설 중에도 크기가 좀 틀리다 보니까 큰 교회를 20명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좀 생각이 있어서 이게 지금 구청장 목소리인가요? 네, 구청장이 한 말입니다. 나흘 전에. 아, 근데 무리가 있고 없고를 본인이 판단해서 임의로 그럼 잣대를 댈 수는 없는 그렇죠. 거죠. 법과 시행령이 있는데 그러니까. 규칙이 있는데 네. 그 나흘 전 그러니까 100여 명이 모여서 집회를 연 날에 부산 MBC와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에요. 같은 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면 예배 숫자를 신도수의 10%로 늘려달라고 하는 한국교회총연합 회장단의 요구에 대해서 네. 5명 이상의 가족 모임도 지금 불허하고 있습니다라는 말로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은 국무총리와 전혀 다른 말을 했어요. 예. 그래서일까요? 이 덕분에 세계로 교회는 계속해서 감염법과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하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예고했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마다 1,000명 이상이 모이는 대면 예배를 계속 해왔고요. 그러니까 고발만 하고 적극적인 행정 조치는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고발은 부산시가 하고 강서구청이 주무구청, 아, 고발은 또 부산시에서 한 거예요? 네, 주무구청인데 여기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뒷짐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이에 담임 목사인 손현보 목사 같은 경우는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롯해서 일부 보수적인 목사들 사이에서 일학 스타 목사로 떠오르고 있고 그래요? 네. 지금 이 손현보 목사처럼 교회들이 나서서 정부의 방역 지침에 거부해야 된다 이런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시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니까 지난 금요일에서야 비로소 행정처분으로 1차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저도 뉴스에 무슨 노란 딱지 하나 붙이는 거. 네, 노란 딱지 하나 붙였죠. 예. 근데 금요일에 이제 1차 경고를 했는데 네. 그 일요일에 또 위반했잖아요. 어제 또 다시 이제 1,000명 이상이 모여서 대면 예배를 실시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부산 강서구청은 월요일인 오늘부터 앞으로 열흘 동안 교회 운영을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시민들의 비난의 목소리에 노기태 부산 강서구청장이 감염법 예방과 관련된 시행령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바꾼 걸까요? 판단은 애청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 소식 더 준비하셨나요? 네. 네. 혹시 팔러라는 SNS 아십니까? 네? 팔러. 팔러? 예, 국내는 좀 생소해요. 예. 트위터와 페이스북처럼 개인이 글과 사진을 올릴 수 있는 SNS 앱인데 지난 주말 우리 언론과 인터넷에서도 이 팔러가 굉장히 자주 언급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들의 SNS에 글을 써서 지지자를 선동하고 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중지시킨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실제로 중지가 됐습니다. 제가 트럼프 트위터를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밤마다 울리던 알람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 예.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팔로에 가입을 했고
트럼프의 지지자들 역시 팔로우로 대거 이동하면서 팔로우로 망명해라라는 글과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팔로우를 삭제해버린 것을 시작으로 애플, 아마존도 팔로우를 다 삭제해버렸어요. 근데 미국에서 SNS 앱이 사업을 하려면 구글, 애플, 아마존에서 서비스를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SNS 업체 이렇게 되게 세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이제는 임기 며칠 안 남으니까 왜 이제서야 하냐라는 또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네. 이렇게 하는 이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플랫폼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통신품위법 230조, 일명 섹션 230 때문인데 이 조항이 뭐냐면 사용자가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서 플랫폼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플랫폼에 대한 면책 특권입니다. 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플랫폼이 노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그러면서 덩달아 섹션 230에 대한 조항도 없애야 된다. 230조도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난 목요일에 미국 의사통 난입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극우파들이 팔로우를 이용해서 사전 모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지자들을 시위에 나오도록 선동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면서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하다가 섹션 230의 폐지로 연결될 수 있겠다. 라면서 재빠르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섹션 230 폐지 논의를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정치인은 트럼프였습니다. 네. 오죽하면 작년 연말에 230조 폐지하는 안을 의회가 내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에 서명할 수 없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SNS에 있는 말 하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업자득.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죠. 이정훈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